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슬기로울 정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이제 입에 붙으셨군요. 네. 요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예. 저를 보면 판세가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도대체? 그거 정말 몰지각하다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판세가 어떻습니까? 완전 초박빙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요? 두 후보 중에 어느 누구도 우열을 장담할 수 없고 아마 선거일까지도 이런 양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몇 가지 이유에서 이재명 후보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혹시 대회용 마사지 발언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딱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늘상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여론조사는 추세를 봐야 됩니다. 흐름을 봐야 되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몇 가지 악재를 딛고 반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상으로. 그래요? 예, 조금씩 상승의 흐름이 있고요. 예.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오르지를 못해요. 치고 나가야 될 타이밍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 발언이라든지 신천지 논란 등으로. 그리고 전 두 번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는 절박하게 낮은 자세로 민생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왠지 오만한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그 신발 사건이죠. 기찻간에서 구두발. 예. 그리고 정치보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인식할 수 있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건방지거나 오만한 태도가 저는 중요한 잣대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예측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재명 후보 온갖 악재를 극복을 하고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예를 들어서 그 남욱 변호사가 민주당 전 의원한테 2억을 건네냐 이런 것들도 그럼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남욱 변호사가 어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은 당사자인 김만배 씨 측에서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했죠. 예, 그리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몇 달 전에 조사된 것이고 저는 무혐의로 종결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작년 그쪽에서는. 10월인가 11월에 진술이 됐던 맞습니다. 예.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벌쩍 뛰면서 법적 조치를 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김만배 씨 측의 논리를 빌어서 보자면 몇 달 전에 끝난 사건을 지금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일련의 흐름,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50억을 받고 박영수 전 특검이 딸을 통해서 수십억의 돈을 대출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받았고 또 윤석열 후보는 부친을 통해서 또 집을 판매했고 매매했고라는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의도된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준석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호남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막판 결집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거는 까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의 여론의 흐름을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박빙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경제 민생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는 게 저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판세라고 하는 것은 투표함 다 열어봐야 결국은 알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도 개표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표 방송도 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치열한 방송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개표 방송 되게 그러니까 조심조심 돌다리 두들기는 식으로 방송해야 되는 겁니까? 예. 혹시 인터뷰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예측하기가 힘든 선거라서요. 왜 그러세요 지금? 자 그러면 혹시 하긴 저는 이 질문이 참 어찌 보면 가장 좀 난센스 같은 변수가 뭐냐라고 하는 거 변수는 모르기 때문에 변수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렇죠. 뒤에서 날라오는 들을 계속 물어보시니. 그러니까 돌출 변수가 뭐가 될까요라고 한다면 그건 거의 예지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경계해야 되는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생각해 왔던 내용들, 즉
경제 민생 대통령, 네. 경제 유능한 대통령이라는 이 기조를 얼마나 끝까지 유지 관철시켜 나갈 것이냐, 예. 자기의 내용을 가지고 예.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는 게 결국은 네. 중요하다.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네. 그런데 문제는 실수 이야기라니까 지금 그 민주당 안팎의 인사들이 계속 SNS에서 글 올리고 이러다가 계속 지금 서랍 입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대위 내부에 혹시 이런 얘기 좀 하셨습니까? 어제 우상호 본부장이 이야기한 부분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생각이고 예. 앞으로는 작은 실수도 저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낮은 자세로 예. 절박하게 임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이제 역대의 경험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그 투표율에 가까워지다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진영 총결집 형상이 맞습니다. 나타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감정이 업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막판에 사고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격해지고 예.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뭐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선의를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실수를 줄여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신천지 그 연관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던데요. 네네.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거의 근거 없는 사실 무근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윤석열 후보를 밀었다는 게 네. 민주당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전혀 아니고 신천지 간부 스스로가 밝힌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가 재확인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보도를 보니까 저희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대표를 고발하셨다고 하던데 아니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홍준표 후보를 고발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한테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 된다. 신천지 교주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걸 민주당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천지 내부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신 있으면 스스로를 고발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 주술에 관해서 뭐 언론에서 그렇게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방송 토론에 와서 손바닥에 왕자를 보여주고 예. 두 번째는 무속인이 캠프를 좌지우지한다는 논란이 있었고 세 번째가 지금 신천지 논란 아닙니까? 예. 처음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정을 무속이나 특정 종교인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들 때문에 이게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건진법사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네네. 그러니까 그 엽기 구판 그냥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엽기 구판이 진행이 될 때 연등포 보면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이름이 네. 등장을 한다면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네. 그 직후에 국민의힘에서 아니 보니까 대통령도 있고 충북지사도 있던 거 그럼 이건 뭐냐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일단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짚어도 잘못 짚은 거죠.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예, 어떤 국민의힘이 점에서 잘못 짚었고 어제 충북 지사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전혀 뭐 후원한 적도 없고 그거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고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그걸 공식 입장을 낼 수준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위세과정으로 그냥 그 대통령 그냥 써놓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에 확인을 했는데요. 아 했습니까? 예,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고. 네. 전 좀 국민의힘이 뭐 일종의 물타기 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합니다만 근거 없이 이렇게 대통령이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충북지사를 끌고 가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연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는 코바나 컨텐츠가 있을 때부터 계속돼 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건진법사의 예. 아들이 예. 코바나 자제분이 예. 코바나 컨텐츠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건진법사가 캠프에서 활동도 하고 예. 정황 증거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예.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예. 그런 관계하고 전혀 뭐 일면식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관계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우가 다르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실수는 줄이는 거는 줄이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집 이 네. 이벤트를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인가 유세 단상에 같이 올라갔고 네. 오늘 이제 유승민 전 대표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일정하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너무 늦었죠. 늦었다고 유승민 보십니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님은 중도로의 확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선거가 20여일 남은 형국에서 지금 등장하는 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선거는 1단계가 원팀을 만드는 겁니다. 원팀은 1단계여야 예. 됩니까? 그다음에 2단계가 드림팀을 만드는 겁니다. 아, 예. 원팀 내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는 거예요. 예. 3단계가 우승팀을 만드는 건데 저는 민주당은 3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1단계에 원팀을 이제서야 만들고 있는 거니까. 원팀, 드림팀, 우승팀 이렇게 예. 가는 겁니까? 예. 그냥 제가 붙여본 겁니다. 아, 예. 아,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었죠. 3라운드 시작됐는데 지금 1라운드 이벤트 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저거 딱 떠나서 아까 JB타임즈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금 민주당 일부 인사가 통합내각 거론하면서 그 대상으로 유승민 전 대표 거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뭐가 있어서 거론했던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론의 질문에 답을 그렇게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국민통합내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인재를 가리지 않고 등용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좌우 정파를 가리지 않고 세대를 가리지 않고 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훌륭한 인재면 위기 극복 내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냥 원론적 이야기라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예로 그냥 유승민 전 대표를 거론한 것이다.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할 수 있고 예. 안철수 후보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고 뭐 어떤 힘준 건 아니다. 네. 그런데 그냥 언론은 근데 어이구 결국 민주당이 도와줬네 이런 식으로 또 보도하던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뭐 국민 통합 내각의 필요성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 발언을 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는 또 호남에 가서 그 발언을 이어갔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몇몇 언론이 그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청와대는 재차 사과를 주문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이제 관계자 멘트가 나왔던데 청와대의 어떤 기조라고 할까요? 이런 걸 네. 어떻게 읽고 계세요? 우선 그 전에 이 윤석열 후보의 정치 보복 발언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윤석열 후보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광주의 메시지도 그렇고 네, 선거 네. 운동 첫날 오늘이 네. 3일차인데 첫날의 네. 메시지도 그렇고 네. 소위 대선 후보로서의 쓸 수 있는 워딩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살을 내겠다라든지 아, 예. 이 표현들 자체가 좀 저는 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격을 좀 찾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데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흥분하신 것 같은데 좀 차분하게 예. 가라앉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정치보복 발언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평가는 온전히 국민들이 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가 재차 사과 요구를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는 보지 않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까 요 점은 좀 여쭤봐야 될 건데 김원훈 광복회장이 자진 사퇴를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왜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다그쳤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거하고 바로 연결하는 건 조금 저는 과한 것 같고요. 네. 아직 김원웅 의원과 관련한 내용들이 공식적인 뭐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김원웅 의원이 본인 스스로 그만두시겠다라고 한 걸 가지고 좀 무리하게 연결하는 거 아닌가 싶고 지금 그게 그렇게 연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청와대하고 연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점 제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국정원 서버 교체. 네. 그럼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지금 서버 교체하느냐 이런 식으로 제기를 했고 국정원에서는 또 이거에서 맞받아친 적이 있는데 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예산입니다. 서버 교체 예산. 잠깐만요. 그래요? 네. 예. 정보위에서? 맞습니다. 언제요? 작년에 통과가 됐으니까 올해 집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요? 국정원 국정원 서버가 불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정집 컴퓨터도 한 5, 6년 쓰면 교체하잖아요. 네. 국정원은 그 기준이 7년이거든요. 7년이 지나면 교체 연한이 7년이 있습니까? 7년이 지나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네. 교체하는 서버는 홈페이지용 서버입니다. 우리
이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 볼 수 있는 홈페이지용 서버를 교체하는 거고 아, 국정원의 활동 기록이 그러니까 예. 저장되어 있는 그 보안 서버도 아니고. 기록이 저장돼 있는 그런 서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체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간 보관하는 게 통상적 관례입니다. 그리고 연중 사업으로 이 사업은 1년간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네. 2월 중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 전혀 맞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내뱉었는데 저는 국힘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년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예. 그때는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USB를 건네줬다라고 한 며칠간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예. 그 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이번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정원의 주장과 민주당의 주장에 혹시라도 반박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나와서 토론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대1 토론 환영하고요. 지금 어물쩡 그냥 꼬리를 내리는 형국인데 국민들만 그렇게 혼탁한 선거판으로 만들 게 아니라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국회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서버 교체가 어떤 차원인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그 정보위원들한테 한번 체크도 안 하고 그냥 그때 그 권영세 총괄 선대본부장이 이제 그 입장 밝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의도는 이건 뭔가 냄새는 좀 피워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냄비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요? 예.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이번 거는. 아무튼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까지 통과시켜준 사업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